대표님께서 이렇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국내 증시 저평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제 KCGI 같은 행동주의 펀드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실까요? 저희는 행동주의 펀드가 아닙니다. 사실 이제 행동주의는 저희가 하는 어떤 그 여러 전략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다양한 투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행동주의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안 맞는데, 이제 그 거버넌스 개선을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들이 계속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그걸로 유명해졌으니까 또 그렇게 된 거고, 행동주의 전략은 이제 하나의 그 주주로서 당연한 권리 행사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뭐 굳이 행동주의라고 뭐 얘기해서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냥 주주로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건데, 배당 좀 더 달라, 내지는 기업 그렇게 하다가 너무 위험해서 망할지도 모르니까 좀 안전하게 기업을 경영해달라. 뭐 예를 들어 버스 승객이 버스 기사가 너무 막 급브레이크를 밟고 막 차선을 넘나들고 막 과속을 하고 해요. 그러면 기사님 좀 천천히 좀 가주세요, 내지는 그렇게 하면 울렁증 뭐 멀미 나요, 뭐 컴플레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게 우리나라 지금 여건이라는 거예요. 특히 언론가 다 막혔어요. 언론에서 전혀 다뤄주지를 않아요, 이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그리고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제 글로벌 대비해서 제가 책 쓰면서 비교를 법적으로 너무 어렵게 비교를 많이 해놨는데, 글로벌 대비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보호받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저는 그냥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투자하는 와중에 어떤 회사가 좋아 보였어요. 투자했는데 생각과 달리 경영을 엉뚱하게 하거나 정말 우리 주주들한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에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펀드. 최근에 또 이제 한국 기업 거버넌스 대상을 지정하시고 총 10억 원의 기부 약정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거버넌스 개선에 대해서 이 중요함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이제 느끼고 있던 터에,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어떤 단체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저도 이제 창단 멤버로 3년 전에 이제 해서 발기인에 참여했던 기억이 나고요. 3.1 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100년 전에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주주 독립 선언을 하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주주들이 왜 이렇게 대주주한테 예속돼서 자기의 권리를 아무도 주장을 못하고 정말 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정말 너무 심각하게 울분을 토하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계속돼야 되냐라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버넌스 포럼을 만들었었고, 그 취지에 이제 연장선에서 사실은 거버넌스 개선을 꼭 이렇게 회초리만 들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당근도 필요하고 또 잘하시는 분들한테 또 칭찬되도록 박수도 쳐드리고 그럴 수 있는 장이 좀 있어야지 한 분이라도 또 긍정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뭐 거버넌스 포럼의 뭐 회장님 이사진 분들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서 이제 뭐 상을 주려고 하는데 상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금을 저희가 이제 기꺼이 개척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 회사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지만 또 받는 분한테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서 매년 2억 원씩 해서 앞으로 5년 동안은 저희가 무조건 후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거버넌스 대상을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수상자가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선정하실 때 기준이 있으셨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거버넌스 개선에 기여한 어떤 각 분야에, 그러니까 뭐 학자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정치나 법률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언론계에 계신 분들, 경제계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자본시장 참여자들, 뭐 그런 다양한 5개 섹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 거버넌스 개선에 어떻게든 모범이 되었거나 또는 뭐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대상이고, 뭐 대상은 그런 분들이고 또 혁신가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5개 분야에 대해서. 근데 이제 혁신가상을 40대 이하로 49살까지 만으로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좋은 역할을 하실 걸로 기대되는 분, 그런 분들 많이 더 열심히 일하시라고 혁신가상도 같이 넣어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대표님께서는 이제 기업 거버넌스 개선에 네. 이제 기여한 기업들을 발굴하고 이렇게 당근을 이제 주는 역할까지 하고 계신데, 일반 투자자들이 이런 네. 거버넌스가 좋은 기업을 찾아내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뭐 사실 그 기업 거버넌스를 알기가 되게 어려운 게 최고 경영층 아니면 정확하게 기업 경영의 의사결정의 그 과정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 그걸 이해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또 너무 어렵게만 접근할 건 아닌 것 같은 게, 이제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느냐, 저 기업이. 과거에 어떻게 행동했었느냐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잖아요. 네. 갑자기 뭐 전교 꼴찌 하던 친구가 열심히 해볼게 해서 1등 하는 경우 잘 없잖아요. 과거에 했던 행동들, 뭐 온갖 횡령이라든지 탈세라든지 또 뭐 그런 기이한 일들을 꼭 저지르게 돼 있죠. 꼬리가 길면 뭐 이렇게 잡히듯이. 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또 접근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제 이 회사가 배당을 많이 주느냐, 주주들 배당을 많이 주느냐는 이 주주들을 신경 쓰고 있느냐, 이런 부분일 거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거버넌스 지표를 얘기할 때 이제 투명성, 얼마나 투명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얼마나 독립적으로 이사회가 운영이 되느냐. 그래서 이 이사회의 독립성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냥 전제분주처럼 대주주가 그냥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아주 우월한 그런 두뇌를 가신 그 대주주의 경우는 뭐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일론 머스크처럼 뭐 천재적인 어떤 경우에는, 근데 그럴 때조차도 사실은 그런 상황이 계속 그런 독단적인 의사결정들이 계속 반복되면 좋지 않은 그 어떤 이번에 트위터 사건처럼 좋지 않은 어떤 주주들의 이해와 반하는 그런 결정들이 나오기가 쉽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투명하고, 그리고 뭐 합리적인 이사의 독립성이라는 게 결국 합리적인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언론을 통해서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그에 대한 결과물로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이나 또는 회사의 신성장 동력 발굴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힘쓰는 모습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기업 지배구조, 네.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 이제 일반 주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이제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상 중요한 안건일 때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네.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대표님께서도 전자투표제를 강조를 해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성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국회에 통과시켜야죠. 전자투표제를.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에요, 사실은.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전자투표제 이름도 할 필요 없고, 국민 참여라고 하잖아요. 민주주의가 뭐 참여 민주주의 뭐 얘기하는데, 투표의 수월성이라는 건 가장 기본 그거예요. 주주총회라는 거는 계속 있는 거잖아요. 계속 있는 거고, 기업이 의사결정을 할 때 꼭 뭐 정기 주총 말고도 임시로도 뭐 굉장히 많은 주총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있어야 되고요, 사실은. 투표의 수월성을 통해서 이 주주들, 기업의 주인이 주주라면서요. 그 주주들의, 그 주인들의 목소리를 계속 듣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누구한테만 유리할까요? 결국 대주주한테만 유리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정기주총 같은 경우도 특정 일날 뭉쳐가지고 해버려요. 몸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특정 일날, 예, 3월 29일 날 같은 날 동시에 수백 개의 기업이 동시에 같은 시간에 주총을 해요. 어떻게 두 군데 다 참여합니까?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어렵게 만들어 놓을수록 참여율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기업의 경영이라는 것도 대의민주주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반 주주들이 다 매 건건이 경영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대신해서 대주주한테 또는 전문 경영인한테 내 경영권을 맡겨놓는다. 그래서 네가 운전해라 라고 대표 선수를 뽑아준 거라고. 사실 기술적으로 소화가 안 되는 시기에는 그럴만 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쉽잖아요. 전자투표 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또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전자투표 가지고 그걸 해킹해가지고 저는 문제된 사례는 거의 보지를 못했고, 그러면 이제 이걸 반대한다 그러면 반대하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반대하는 명분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뚜렷한 명분도 없고, 우리가 좀 말로만 선진국 떠들 게 아니라 말로만 IT 강국이라고 떠들 게 아니라 이 엄청난 5G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이 엄청난 나라에서 이 전자투표 정도도 안 된다고 그러면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자들 사실 여러 섹터가 이번에 상을 주는 섹터들이 가만히 보면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에 대한 부분인데, 정치 법률가들도 이제 정치인들도 법을 잘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언론인들도 정말 소외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보호해주지 못하는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항변의 어떤 신문고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기업인들도 스스로 편법적이거나 불법적인 일을 좀 안 하려고 자정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기업 회장님 입장에서 상속이 해준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 자식을 죄인을 만들면서 그렇게까지 상속해줄 의미가 있을까? 예, 그냥 조금 더 법을 더 지키려고 노력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또 사회에다 조금 더 환원하려고 애를 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자본주의가 기본적으로 이기심으로 굴러가는 그런 사회제도이기 때문에 이기심 자체를 문제제약시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 문제는 아니고 좀 더 현명하게 기업이 장기적으로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기업이 되려면 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참여자들도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들면 팔고 딴 주식 사지 뭐. 그러고 싫으면 또 서학개미로 나 가지 이런 생각도 하면 또 너무 또 그렇게 우리나라 시장을 버리는 것도 또 아닌 것 같고, 저평가의 매력은 분명히 한국 시장이 있거든요. 그건 분명히 있는데 지금 투자자 보호가 안 되고 어쩌기 때문에 이제 저평가돼 있을 뿐인데, 그 저평가되는데 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또 장본인들 중에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든지, 그죠? 그리고 또 그러면서 단기적인 관점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업이 개선이 되는지 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전혀 기업 활동에 대해서 참여도 안 하고 문제 제기도 안 하고 조직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저항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스스로 깨어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한국 거버넌스 포럼 같은 어떤 그런 단체가 세미나를 한다, 아니면 이런 거버넌스 TV 있다, 그런 것도 좀 한 번씩 눈여겨 보시고
많이 당장 투자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도 성원도 좀 해주시고 계속 그렇게 목소리를 넓혀가야지 투자자들이 이익이 보호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대표님 좋은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